예, 주말의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증시는 대체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빠져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달러 인덱스 좀 올라가고, 국채금리 좀 올라가고, 국제유가는 빠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표가 좀 부진했고, 걱정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애플이 이 와중에 플러스로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요. 금리는 올라가는데 JP모건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더 걱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최근에 강세를 주도했던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나마 이제 애플 아니었으면 이제 지수가 조금 더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주말 증시는 업종별로 올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반등하는 업종 없이 전부 다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다라는 어떤 걱정이 전체적으로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금요일 시초가 징크스, 그러니까 5월 이후에 금요일 S&P 500의 시초가는 전부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콜옵션이 계속 푸시하는 장세로 갔다가 이 콜옵션 세력들이 이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는 상승 쪽이 아니라 변동성적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을 또 이번 주 시장을 가장 걱정하게 만든 거는 금리 플러스 경기 침체 우려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자극됐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경제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이제 PMI 지표들이, 복합 PMI가 이제 내려갔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6.3. 이게 6개월 만에 최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PMI도 전달보다는 좀 내려갔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또 50대 이상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는 부진한데 또 경제 전체적인 지표는 내려가고 있는데 서비스업 PMI는 아직은 확장 국면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침체는 걱정되는데 소비가 아직은 버티고 있어서 금리를 내려야 될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금리가 되게 길게 가겠구나, 이런 걱정을 좀 자극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유럽 쪽은 난리도 아닙니다. 유럽 PMI는 지금 30 몇 개월 만에 최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상 경기 침체 걱정은 되는데 금리는 쉽게 안 내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요게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또 자주 인용된 게 장단기 금리차, 2년과 10년의 금리차가 이게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거의 1%포인트 가까이로 다시 벌어졌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라가니까 2년물 금리는 높아질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이제 10년물 국제금리는 이제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 금리 부담은 있는데 투자는 못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계속 또 벌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됐는데,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을 잘못 썼네요. 어쨌든 메리 데일리가 2회 인상 전망은 합리적이다. 근데 이제 목적지 다가가서 속도는 늦출 뿐 금리는 더 올릴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비둘기파였던 사람이거든요. 투표권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파가 2번 인상한다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좀 갖게 됐고,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도 매파긴 한데 이 사람이 센 매파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플레 하락 확신 못한다. 근데 7월에 어떻게 할지는 결정은 못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라파엘 보스틱은 이제 비둘기파한테 투표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분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진정에 충분한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표를 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라파엘 보스틱은 어제도 얘기한 사람이고, 오늘 얘기한 사람들은 금리를 더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옐런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쨌든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얘기한 사람들이, 메리 데일리는 비둘기파 중에서도 굉장히 제법 아주 유화적인 비둘기파로 분류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금리를 더 올리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보스틱도 이제 비둘기파인데 이 사람만 했던 얘기 했고, 그 다음에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파 중에서도 그래도 양매파였거든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센 발언을 안 하던 사람들이 좀 센 발언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진짜 금리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올라가나 보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이런 걱정이 그럼 결국엔 경기 침체 오겠구만, 이런 것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뭐 엔비디아 오늘 1.9% 정도 하락했는데 사실 이번 주는 거의 제자리라고 봐야죠. 예, 거의 그냥 변화 없이 이번 주 내내 이제 제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루 간격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오르고 빠지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면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 와중에 애플은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다가 시장 분위기가 저러니까 아이 나만 가면 좀 그런데 라고 해서 이제 밀려버렸죠. 근데 보면 확실히 애플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예, 이제 보시면 계속해서 21선 타고 퉁퉁 튕기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 종목들은 화끈한 반면에 조금 불안하고 애플은 되게 안정적이고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침체 이슈를 일부러 좀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 전체 공매도가 이제 누적으로 1조 달러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5대 종목의 공매도가 8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에 비하면 좀 공매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 아니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 거의 1조 달러 정도 시가총액 되는데 저게 이제 뭐 한 250억 달러 잡다 해도 시총 대비 2.5%니까 엄청난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공매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들에게는 압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아마 경기 침체 이슈, 요거 잘 걸렸다. 금리 잘 걸렸어. 그래서 이걸로 조금 더 재료를 부풀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경기 침체론이 또 등장했거든요. 사실 경기 침체론은 작년도 가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을 비롯해서 여러 분석가들이 툭하면 침체론, 왜냐면 이게 또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고 갖다 붙이긴 되게 좋은 재료니까. 근데 이 침체론을 빅테크 공매도 세력들이 힘을 쓸 수 있을 거냐, 아니면은 요거는 찬스야, 올해 얼마나 랠리가 강했는데 조정은 땡큐지, 뭐 이렇게 붙을 거냐,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OMO 장세가 하락을 막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FOMO 장세라는 건 우리가 보통 포모 장세라고도 읽죠. 근데 이게 내가 랠리에 소외될까봐 걱정돼서 주식을 사게 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블룸버그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제 그 매니저들이 너는 왜 40%나 되는 랠리가 있었는데 이거 참여 못했냐, 여기 주식 매수 안 하고 뭐 했어,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하고 더 이상 계약을 못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고되는 걸 두려워서 매수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이제 좀 하락 시 매수로 가동이 될 거냐, 아니면 공매도가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매도를 오히려 있는 주식도 팔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의 흐름이 최소한 버티는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 하락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가 이제 러시가 되면서 갑자기 뚝뚝 떨어지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이제 자금 동향으로는 신흥시장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데이터에 따라서 자금 유입된 것도 있고 유출된 것도 있고 통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신흥시장은 어쨌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뭐 대량으로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태도가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될지. 그리고 이제 한국 관련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가 2%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 야간 선물이 0.46%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초에 이제 우리 증시는 한 0.5% 정도 하락하는 거, 한 10포인트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 정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뭐 또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두 번이 왜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이 있는 게,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서 인하로 바뀔 때까지 걸린 시간들, 그러니까 이제 5개월, 7개월, 15개월, 7개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6월에 금리 인상이 중단된 거였다면, 최종이었다면,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금리가 내려가겠구나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만약에 두 차례가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년도 초가 아니라 내년도 2분기 정도로 금리 인상 기대가 바뀌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근데 또 2분기 되면 또 2분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값이, 물론 이제 한 차례 차이라서 저는 그게 뭐 금리 0.25% 차이, 0.25%포인트 차이가 얼마나 대단할까 싶긴 한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보통 한 15개월 이상 갔던 사례를 제외하고 나면 5에서 7개월 정도면은 금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6월 정도가 만약에 마지막이었다면 내년도 1월부터는 내릴 거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멈춤의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이 멈춤의 기간이 생각보다
시작되는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아이고 또 침체 가지고 또 달려고 나와서 시비를 걸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금 동향이랑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저 기대치는 일단은 후퇴해 버렸고 그냥 좀 줄다리기라는 표현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조금 공방 구간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제 주간 증시 분석 시간에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 방송도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많이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까도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건강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건강 꼭 좀 잘, 좀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